태기 네. 상대습도 설명해봐라.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습도의 단위로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나타내는 습도를 말하는 거. 근데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게 있잖아.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 달라지지. 그래서 상대 습도라는 거는 변수가 있는 거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이 기준이 되고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현재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은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예를 들어 현재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지?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높아져요. 그래서 사막을 생각해 보면 사막이 어떻다? 건조하다. 온도는 높고, 온도는 높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 작아? 높아지죠. 높지. 따라서 분모가 높게 되고, 현재 수증기량이 예를 들어서 뭐 평방미터당 70ml라고 하면, 그게 사막에서는 그 포화 수증기량 자체가 거의 2배가 되기 때문에 그 습도 자체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였다 그러면 200이 되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몇이 된다? 35%가 된다. 그래서 사막은 뜨겁지만 오히려 후덥지근한 느낌은 없다. 그래서 버틸만 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사가 뭐지? 기본적으로 복사가 뭐야? 내 자신의 그냥 내는 복사 뭐야? 복제하는 거요. 복사 태양 복사가 뭐고 지구 복사가 뭐냐고. 그러니까 지구 자체에서 에너지를 복사라는 것 자체, 그 말 자체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그냥 얘기한다고 봐.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그럼 태양 복사를 통해서 지구는 뭘 받아?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죠. 태양이 방출하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받고, 그래서 에너지를 다시 지구에 들어온 태양 에너지들은 어떤 형태로 분배되지? 빛 에너지인데, 빛 에너지이면서 그 안에 열도 있고. 그래도 지구에 그 와가지고 몇 % 반사되고 100기에 의해서 30% 반사되고 50%. 또 20% 어떻게 되지? 복사.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가 지표면으로 흡수된다고. 이것들이 뭐 처음 듣는 얘기야? 엊그저께도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꾸 개념이 헷갈린단 말이야. 개념이 헷갈리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과학이 특히 그래. 아이스하키를 하려면, 내가 아이스하키 얘기 많이 하잖아. 아이스하키를 하려면 뭘 일단 할 줄 알아야 돼? 스케이트를 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과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에 깔린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자체가 모호하고 흔들리면 그 자체, 스케이트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스하키를 하고 어떻게 해. 패스하고 뭐 드리블하고 또 뭐 슛까지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근데 사실은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다른 영어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게 되고 나면 사실은 뭐 나머지는 오히려 쉽게 갈 수 있어. 그래서 복사라는 것도 지구 복사, 태양 복사하면 막연하게 지구 복사, 태양 복사 막 이렇게 하고 뭐 그 퍼센테이지 수치를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건 태양이
내뿜은 에너지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잖아. 태양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그 외부로 복사로 에너지를 방출하는지는 사실은 크게 그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어떤 식으로 흡수되거나 반사되거나 또는 그 대기 중에 머무르는지가 의미가 있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에서부터 에너지가 오면은 지표면의 50%, 그 다음에 반사되는 게 30%, 나머지 20%가 대류에 대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복사 평형이라는 게 나오잖아. 복사 평형이라는 게 뭐야?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경우에 사람도 그렇잖아. 사람이 어느 정도의 체온의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 게 필요하지. 모든 것에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게 다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받은 에너지를 지구도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게 지구 복사가 되는 것이고, 지구 복사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지구 에너지를 복사는 지금 70%는 우주로 나가고 70%는 대기로 우주로 가고 기가 없어 다시 지표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들이 그 이권의 그 층상구조라 그래서 뭐야, 지표면에서부터 몇 킬로까지지? 11km까지가 이걸 뭐라 그래? 대륙권이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대 11km에서부터 몇 킬로까지? 50km 50km까지 성층권. 성층권이라고 해. 여기서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지?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지. 네. 여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는, 기온은 내려가다가 여기서 왜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오전층. 오존층이란 게 있어가지고. O3 때문에, 오전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해가지고 흡수를 해요. 응? 흡수를 하면서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 다시 무슨 에너지를 흡수해? 지구 복사 복사 에너지. 에너지. 지구 복사. 그러니까 지구가 발산하는 에너지를 원래는 우주로 바로 통과해서 방출돼야 되는데, 이 O3에 의해서, 이게 성층권의 프레온 가스를 비롯해서 O3를 구성하는 가스들이 성층권에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가 열을 만드는 보일러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성층권에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하락.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 여기서부터 몇 킬로까지야? 80킬로까지지. 까지 걸려. 80km까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시 내려가. 이건 왜 내려가? 왜냐면 오존층과 거리가 멀고. 여기서부터는 대기권에서부터는 성층권에 의한 오전층에서부터의 거리, 지구 복사 에너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다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열권으로 급격히 이렇게 올라가지, 온도가. 열권,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100km까지라고 보통 그러고, 1000km. 아 맞아, 1000km까지.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올라가. 여기는 왜 급속도로 올라가?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을 중심으로 기억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진다. 엊그저께 너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모호하게 그냥 대강 외운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거를 직접 머릿속에다가 품고, 이것도 사실 그렇잖아. 성층권에 여기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던 애가 성층권에 가면서 다시 올라가다가
보일러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아? 아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쨌든 더 가까워지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너희들한테 피어나야 돼. 피어나? 그렇게 생각을 확장하면 아니 그건 생각을 말아야 돼. 생각하면 내가 또 머리가 더 아파질 수 있어 하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내가 볼 때는 치열하게 이런 걸 물고 늘어져야지.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어? 그 지구복사 여기서의 온도 변화는 봐봐 80km하고 여긴 1000km야. 거리적인 측면에서 잽이 안 돼. 그건 상대적으로 뭐의 힘이 강하다는 뜻이겠어. 지구복사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의 온도를 좌우하는 오존층 보일러가 상대적으로 되게 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지. 그래서 이 영향력에서부터 멀어지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개념이 되고, 그렇게 오존층이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지구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다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오존층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는 걸 못하게 돼서